히! 재수 없는 년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하얀 소금을 뿌렸습니다. 따가운 소금기보다 더 쓰라린 건 키득거리는 남편과 시누이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설치더니 꼴 좋다. 위자료 한 푼도 없으니 굶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해.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제가 그들이 목숨처럼 떠받드는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소금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소금 피눈물로 갚으셔야 할 거예요. 식모살이 10년의 끝,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송두리째 뒤집히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아니면 1년? 제게는 딱 도장 하나 찍는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남편의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귀 알아듣는 가전제품, 아니 감정 없는 노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벌레 보듯 짓밟고 있는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이 간물주라 부르며 우러러보던 바로 그 건물주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지독했던 이혼 법정 앞에서 시작됩니다. 탕, 탕, 탕. 판사님의 의사봉 소리와 함께 지루했던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남남이 되었다는 홀가분함도 잠시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제 얼굴로 날아든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하얀 소금이었습니다. 차악하는 소리와 함께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제 눈과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허우적거리는 제 귀에 전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에이, 퇴. 재수옴 붙은 거 이제야 떨어져 나가네. 야,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꺼져.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입안에서 씹히는 짠 소금을 뱉어내며 담담하게 옷을 털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 남이죠. 공공장소에서 이러시는 거 경범죄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경범죄? 아이고, 기가 차서. 야, 너 우리가 위자료 청구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 거지 같은 게 몸뚱이 하나 달랑 와서 우리 집 살 축낸 게 얼만데. 옆에 서 있던 시누이 역시 팔짱을 낀 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 섞지 마. 격 떨어지게. 야, 너 이혼했다고 우리 오빠한테 질척거리면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한다. 아, 그리고 너 짐 챙겨갈 생각 마. 네가 입던 그 싸구려 옷들 다 의류수거함에 버렸으니까. 냄새나서 못 두겠더라. 그 옆에 서 있던 전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만 좀 해 엄마. 사람들 쳐다보잖아. 야, 너도 빨리 가. 내 눈앞에 띄지 말고. 10년 전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보육원에서 자라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저에게 그 남자는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들어간 그 집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카페의 모든 일은 저의 몫이었죠. 야, 이번 테이블 라떼 아직도 안 나갔어? 손님 기다리시잖아.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군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점심시간 밀려드는 주문에 저는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주문이 몰려서 바로 나갑니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쟁반을 들고 나가자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진짜 착해. 사장님은 맨날 놀러 다니고 며느리만 죽어라 일하네.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손님들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뜨거운 행주를 제게 던졌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사람들 앞에서 나 나쁜 시어미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여우 같은 년. 내가 너 같은 근본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한테서는 그 퀴퀴한 간한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다 도망가잖아. 간한 냄새.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하고 최저시급은커녕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비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소중히 간직해오던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며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낡고 색바랜 목걸이였지만 제겐 목숨보다 귀한 물건이었죠. 집안을 이 잡듯이 뒤지며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시누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 찾아? 아, 그 촌스러운 목걸이? 그거 내가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가씨, 그게 어떤 건데 그걸 팔아요? 엄마 유품이라고 했잖아요. 시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껌을 씹었습니다. 아니, 언니는 어차피 짝퉁 인생이잖아. 목걸이도 다 녹슨 거 가지고 뭘 유난이야. 그거 팔아서 네일아트 받았어. 예쁘지?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시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가서 찾아와. 그거 엄마가 남긴 거라고. 그러자 시누이는 비명을 질렀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귀한 시누이 몸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는 동생을 달래며 저를 밀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고작 그깟 목걸이 하나 때문에 사람을 쳐? 그깟 목걸이라니. 당신한테는 그게 쓰레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엄마야. 유일한 엄마 흔적이라고. 제가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지겹다 지겨워. 그놈의 고아 타령. 없는 부모가 밥 먹여주냐? 분위기 망치지 말고 밥이나 차려. 그날 밤 저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구석을 나갈 때 반드시 당신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극적으로 찾아올 줄은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토록 떵떵거리며 운영하던 그 카페 건물.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건물주 회장님은 품위가 달라. 너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야. 나중에 재계약하면 월세도 깎아주신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그 건물주에게 명절마다 최고급 한우 세트를 보내며 아부를 떨곤 했죠. 물론 그 선물 심부름도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품이 있는 건물주 회장님이 바로 제가 보육원에 맡겨지기 전 헤어졌던 저의 친정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장난처럼 저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날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골프 여행을 떠나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날 밤 낯선 변호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지연 씨 되십니까?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네, 회장님이라니요? 저는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엄마의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반지,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너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이제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네가 그동안 겪은 서름을 이 애비가 다 갚아주마. 이제 내 멋대로 살아라.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변호사님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강남의 빌딩 세 채와 현재 거주 중이신 아파트, 그리고 현금 자산 600억 원을 모두 따님인 김지연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시어머니께서 운영 중인 카페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10년 동안 당했던 수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 냄새가 난다던 시어머니, 내 유품을 팔아먹은 시누이, 바람 피운 남편. 저는 눈물을 닦고 변호사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아나요? 아니요. 아직 등기 이전 전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따님의 의사에 따라 공개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장 알리지 마세요. 제가 이혼 도장을 찍는 그날 가장 화려하게 알려줄 생각이니까요. 아, 그리고 변호사님. 시어머니 가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다음 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준비해 주세요. 판을 좀 크게 벌려야겠어요. 그렇게 저는 이를 악물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저를 하녀 취급하는 그들에게 속아주는 척하며 저는 치밀하게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시어머니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며칠 뒤 변호사님이 건물주 대리인 자격으로 시어머니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건물주께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실 계획인데 1층 카페를 이 건물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인테리어만 최고급으로 싹 바꾸시면 향후 5년 동안 월세를 동결해 주시겠답니다. 공짜 좋아하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 미끼를 물지 않을 리 없었죠. 어머, 정말요? 세상에, 역시 회장님은 안목이 있으시다니까. 그럼요, 해야죠. 최고급으로. 시어머니는 당장 아들이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빼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무려 3억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물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제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 제 돈을 써가며 공사를 시작한 꼴이었죠. 저는 옆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빚까지 내서. 제가 걱정하는 척 한마디 거들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건 투자인 거야, 투자. 5년 월세 동결이면 이게 얼마나 이득인 줄 알아? 너 같은 좁쌀만 한 그릇으로는 상상도 못하겠지. 두고 봐라. 재오픈하는 날 내가 이 동네 돈을 다 쓸어 담을 테니까. 네, 어머니.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재오픈 날이 당신들의 제삿날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대망의 리뉴얼 오픈 날이자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로 한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고 시어머니는 한껏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내연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실실거리고 있었고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느라 바빴죠.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끽.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건 늘 낡은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선글라스를 낀 우아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저게 누구야? 설마, 너니?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김복자 사장님. 가게 인테리어가 아주 멋지네요. 제 건물이 확 사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뭐, 내 건물? 이게 미쳤나? 어디서 사기를 쳐? 그때 뒤따라 내린 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김복자 씨 소개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이자 돌아가신 오호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 김지연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하객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계약서 제7조 기억나세요? 건물주동에 없는 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은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밀린 월세랑 원상복구 비용으로 다 까이셨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내 건물에서. 순간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이게 다 꿈이야. 꿈 아닙니다, 어머님. 참 3억 들여서 공사한 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거 다 철거해 놓고 나가셔야 하는데.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태어나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 막을 시작해 볼까요? 그날 이후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밖으로 나돌았으며 시누이는 제 물건을 탐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러워서 눈물부터 났을 그 풍경이 이제는 마치 우리 아내 원숭이를 구경하는 것처럼 우습게 느껴지더군요. 내 손안에 든 600억이라는 배, 그리고 이 건물의 등기권리증. 저는 이 달콤한 사탕을 그들의 목구멍 깊숙이 찔러 넣어줄 아주 치명적인 도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딸랑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어머니의 호통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야, 김지연, 너 정신 안 차려? 아까부터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해? 멍하니 서서 주급 도둑질하려고 작정했어? 저는 짐짓 놀란 척 목소리를 낮추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턱짓으로 창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창가 쪽에 앉은 남자 좀 봐봐. 때깔부터가 다르지 않니? 양복도 그렇고 시계 번쩍이는 것 좀 봐라. 딱 봐도 귀한 손님 같은데 가서 주문 좀 정중하게 받아와. 너처럼 칠칠맞게 굴지 말고.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제 아버지의 비서실장, 김 실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새어나오는 웃음을 꾹 참고 쟁반을 든 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제가 묻자 실장님은 주변에 들리지 않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아니 회장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제가 다 송구스럽습니다. 저런 대접을 받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장님.
이 연극도 곧 끝날 테니까요. 준비한 건 가져오셨죠? 네, 서류 가방 안에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아주 확실하게 낚아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님은 계산대 쪽으로 다가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명함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자산운용 본부장 김영석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죠. 사장님 되십니까? 커피 맛이 아주 훌륭하군요. 저는 이 건물을 새로 인수한 회장님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김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본부장님? 아이고, 제가 몰라 뵙고. 어서 오세요. 야, 지연아, 뭐해? 빨리 제일 비싼 원두로 핸드드립 내려와. 과일도 좀 깎고.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주인 앞에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죠. 김 실장님은 짐짓 거만한 태도로 제안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건물을 강남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1층 카페 인테리어가 회장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가게 전체를 최고급 자재로 전면 리모델링 하십시오. 견적은 대략 한 3억 정도 나오겠군요. 3억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주춤하자 실장님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인테리어 수준을 회장님 기대치에 맞춰주신다면 향후 10년 동안 월세를 동결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회장님 지인분들이 정재계 인사들인데 그분들 모임 장소로 이 카페를 적극 홍보해 주신다고도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가게가 그야말로 돈방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끼가 던져졌습니다. 3억을 쓰면 10년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상류층의 아지트로 만들어 주겠다. 허영심 많은 시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독사과는 없었을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일부러 끼어들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3억이라니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건물주 말만 믿고 그렇게 큰 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말 바뀌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현금도 없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자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넌 좀 빠져.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야? 너 같은 그지 근성으로 사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이게 그냥 공사야?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본부장님 앞에서 쪽팔리게 진짜. 입 다물고 있어.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리모델링 자금 3억 만들기였지만 사실상 어떻게 빚을 내서 며느리의 건물 가치를 올려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죠. 남편은 신용대출을, 시어머니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신우이는 벌써 친구들에게 강남 핫플레이스가 된다며 자랑하고 다녔죠. 저는 또다시 겁먹은 척 말했습니다. 여보, 사채까지 쓰는 건 너무 위험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요.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재수 없는 소리. 어차피 망해도 내 돈이고 내 가게야. 네가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어머님. 아주 많이요. 그 돈으로 제 건물을 예쁘게 꾸며주시고 빚더미에 앉아 쫓겨나실 예정이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셋집을 빼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고 모자란 돈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려 채워 넣었습니다. 카페는 날마다 화려해졌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이탈리아산 샹들리에까지. 시어머니는 공사 현장에 나와 인부들에게 갑질을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가져가자 그녀는 또다시 저를 무시했습니다. 야, 김밥 꼬라지하고는. 너는 뭘 해도 이렇게 빈티가 나니? 저기 김 본부장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건물주 회장님은 식사하실 때도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최고급 호텔 도시락만 드신다고. 너랑은 태생부터가 다른 분이야. 품격이라는 게 뭔지 아니? 너처럼 억척스럽게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쓸 땐 과감하게 쓰는 그런 게 품격이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회장님 오실 길을 미리 닦아놔야 한다면서요.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주인이 걸어올 그 길을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닦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지 저는 터져나오는 폭소를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습니다. 네, 어머니. 깨끗이 닦아놓으세요. 곧 그 위를 하이힐 신고 또각또각 걸어드릴 테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가게 문을 닫게 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더욱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이 없으니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하라며 먼지 한 톨만 보여도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웬 낯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한 여자. 바로 남편의 내연녀 최 실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그녀를 가게 리모델링을 도와줄 인테리어 투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연아, 인사해. 이쪽은 최수정 실장님. 이번에 우리 가게 자금 융통해 주신 고마운 분이야. 밥 좀 신경 써서 차려와.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투자자? 웃기지 마세요. 남편 핸드폰에 내 사랑 꿀단지라고 저장된 그 여자라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아내분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참, 검소하게 생기셨네.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 실장의 접시에 갈비찜을 올려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실장님 많이 드세요. 우리 아들이 실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여자가 능력도 좋고 미모도 뛰어나고 정말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라니까. 제 면전에서 내 연녀를 며느리 삼고 싶다니 시어머니의 무신경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 실장은 호호거리며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별말씀을요. 아, 맞다. 제가 이번에 건물주 회장님 비서실이랑 통화 좀 했거든요. 제가 인맥이 좀 넓어서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국을 푸다가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나를 봤다고? 저는 금시초문인데 말이죠. 이 여자가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실장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 회장님이 원래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인데 저한테는 특별히 최 실장님 부탁이니까 월대 동결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한 매력하잖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 박수를 쳤습니다. 세상에, 역시 최 실장님 대단해. 우리 며느리랑은 차원이 다르네. 야, 김지연, 너는 보고 좀 배워라. 여자가 저렇게 센스가 있어야지 곰처럼 미련해서야 원. 식사가 끝날 무렵 최 실장이 쇼핑백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지연 씨라고 했죠? 이거 제가 쓰던 가방인데
이번에 신상이 나와서 버리긴 아깝고 해서 가져왔어요. 지연 씨가 들면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거 LXS 짝퉁. 아니, 이미테이션 아니고 진짜예요. 좀 낡긴 했어도 지연 씨 평생 월급 모아도 못 살걸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비싼 걸 우리 며느리한테? 야, 너 넙죽 안 받고 뭐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죽이 다해지고 손잡이 색이 바랜 그야말로 수거함에 들어가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로고의 박음질 상태, 가죽의 질감. 저는 저희 아버지 회사 계열사에서 수입하는 명품 라인을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진품이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서나 팔 법한 비급 가짝퉁이었습니다. 짝퉁을 쓰던 걸 적선하듯 던져주고 생색을 내는 꼴이라니. 저는 짐짓 감동한 척하며 가방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거 로고 박음질이 왜 이래요? 실밥이 다 튀어나왔는데. 원래 명품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최 실장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험하게 써서 그런 거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주면 곱게 받을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아? 명품 근처에도 못 가본 게 뭘 안다고. 그때였습니다. 제가 실수인 척 들고 있던 국그릇을 최 실장 쪽으로 쏟았습니다. 아, 뜨거. 최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흰색 원피스와 아끼던 명품이라 주장하는 스카프가 붉은 국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제가 급하게 행주를 가져와 닦아주려 하자 최 실장은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진짜.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재수 없게.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귀한 손님 옷을 망쳐놔. 너 일부러 그랬지. 당장 세탁비 물어내. 무릎 꿇고 빌어. 저는 바닥에 넘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서워서 우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최 실장님, 그 옷 동대문 도매상가 3층 두 번째 집에서 파는 카피 제품이잖아요. 원단만 봐도 아는데. 그리고 스카프? 그거 지난 시즌 짝퉁 베스트 상품이고요. 온몸을 짝퉁으로 휘감고 진짜인 척 연기하는 당신이나 그 거짓말에 속아 굽신거리는 시어머니나 똥오줌 못 가리고 침 흘리는 남편이나 정말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나 싶었거든요. 소란이 진정되고 최 실장이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 저는 부엌 구석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자 저장된 파일 목록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들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자기야, 아까 그 여편네 봤어? 국물 쏟을 때 진짜 한 대 치고 싶더라. 미안해 자기야. 조금만 참아. 내가 이번에 리모델링 끝나고 가게 대박 나면 그 여편네 바로 이혼해서 내쫓을게. 그때까지만 참아. 진짜지? 나 자기만 믿고 그 돈 투자한 거야. 회장님이랑 잘 말해서 나중에 건물 인수하게 해줘. 걱정 마. 우리 엄마가 며느리 쥐잡듯이 잡아서 빈손으로 내쫓을 거니까. 남편과 내연녀가 대문 밖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내쫓아? 꿈도 야무지시네. 저는 녹음 파일을 증거 폴더로 옮기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누가 빈손으로 쫓겨나는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회장님이 바로 네가 오늘 국물을 뒤집어 씌운 그 여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 사건은 저에게 마지막 남은 일말의 죄책감마저 씻어주었습니다. 혹시나 아주 만약에라도 시댁 식구들이 개과천선할 여지가 있다면 용서할까? 이제 남은 건 이 녹음 파일과 함께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뿐이었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를 내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때 남편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샹들리에 값이 비싸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숨겨둔 돈 없냐며 윽박질렀지만 저는 한 푼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달려나갔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게는 3억 원어치 빚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면을 벗어 던지는 일뿐. 시어머니가 그토록 찬양에 맞지 않는 품격 있는 건물주 회장님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혼 서류를 챙겨볼까요? 챕터 3. 네, 이전 3부의 빌드업이 완벽하게 끝났으니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제4부 리뉴얼 오픈 파티와 처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짜릿한 사이다와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구분 없이 텍스트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채까지 끌어다 3억을 처바른 카페의 리뉴얼 오픈 행사 날이었죠. 가게 앞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입구에는 레드카펫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이 귀에 걸린 채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우리 가게 인테리어 축이죠? 이번에 새로 오신 건물주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거예요. 강남 최고급 자재만 썼다니까요. 그 옆에는 제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될 그 인간이 명품 양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오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신우이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게가 자기 것인 양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오빠가 이번에 이 건물 관리 다 맡기로 했어. 이제 우리 집안 클래스가 달라졌다니까? 그들의 역겨운 허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저는 멀찍이 떨어진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김 실장님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시죠. 제 인생 찾으러. 끽.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이 카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차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어머, 오셨나 봐. 우리 건물주 회장님 오셨다. 야, 기철아, 수진아, 빨리 나와서 인사드려. 시어머니는 하던 말을 멈추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차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에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굽소리가 아스팔트를 울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들이 예상했던 백발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원피스, 어깨에 걸친 캐시미어 코트,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명품 선글라스. 우아한 향수 냄새가 시어머니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다가 멈칫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네.
비서분이신가?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영 인사가 너무 과하시네요. 김복자 사장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같이 구박하고 소리 질렀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설마, 너니? 주변에 있던 남편과 시누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김지연, 네가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렌터카를 끌고 와서 쇼를 해. 남편이 삿대질하며 달려들자 제 뒤에 서 있던 김 실장님이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감히 회장님께 손가락질입니까? 물러서십시오. 남편은 벙찐 표정으로 김 실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지금 회장님이라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인데요? 김 실장님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소개가 늦었군요. 이 건물의 소유주이자 돌아가신 오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 김지연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건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박힌 이름 김지연.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게 다 꿈이야. 어떻게 저런 천한 게, 어떻게 저런 게 건물주야.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는 쓰러진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허리를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저한테 항상 가난 냄새 난다고 하셨죠? 어때요? 지금은 돈 냄새 좀 나세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 내 거니? 그럼 우리 며느리가 부자였던 거야?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아가,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봐. 우리 며느리 장하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줄 알았다니까. 태세 전환이 어찌나 빠른지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라니요? 우린 이제 남입니다. 저는 김 실장님에게 눈짓했습니다. 실장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약 내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 김복자 씨, 귀하는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증축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 제7조 위반으로 즉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계약은 파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계약 해지? 아니, 내가 여기에 3억을 썼는데 10년 보장해준다고 했잖아. 김 본부장 양반 말이 다르잖아. 그러자 실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건물주가 만족했을 때의 이야기죠.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싸구려 인테리어가 아주 마음에 안 드신답니다. 그러니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상복구 의무 아시죠? 저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원래대로 다 뜯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 아마 보증금으로도 부족해서 추가로 청구서가 날아갈 겁니다. 3억 원의 빚, 날아간 보증금, 그리고 쫓겨날 처지.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나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 저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내연녀가 모텔 들어가는 사진, 골프장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내연녀와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 내역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남자 바람 피웠나 봐. 세상에 저런 짓을 하고 며느리 돈을 탐낸 거야? 이혼 서류예요. 위자료는 청구 안 할게요. 어차피 당신 개털이잖아. 대신 당신이 그 여자한테 빌린 돈, 그리고 사채 빚. 그거 다 당신 몫이야. 열심히 갚아봐. 평생 걸려도 못 갚겠지만.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아까 내 차 보고 렌터카라고 했지? 이거 내 차야. 그리고 아가씨가 당근마켓에 팔아먹은 우리 엄마 목걸이. 그거 절도죄인 거 알지? 내가 증거 다 모아서 경찰서에 넘겼어. 곧 연락할 거야. 합의는 절대 없으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땅을 쳤고 남편은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었으며 신우이는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아니 이제는 제 소유가 된 그 건물을 뒤로하고 다시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창문 너머로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장님 출발하죠. 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아버지 산소로 가주세요. 가서 말씀드려야죠. 딸이 드디어 진짜 주인이 되었다고요. 차는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뭉개진 벌레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에서 더 이상 짠내나 비린내가 아닌 향긋한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돈 냄새보다 훨씬 더 달콤한 제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지만 그 결과까지 공평하지는 않더군요.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테고 저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지옥의 풍경을 잠시 들여다볼까 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에서 익숙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너 오늘 또 노가다 안 나갔어?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칼 들고 서 있는데 네가 잠이 와? 시어머니, 아니 김복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그 쩌렁쩌렁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쉰 목소리였죠. 방바닥에 누워있던 전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 시끄러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그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3억만 안 썼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그깟 허영심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거. 누가 몰라. 그러자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던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는 할 말 있어? 바람은 왜 피워서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나? 그리고 엄마, 나 전과자 돼서 편의점 알바도 안 써줘. 내 인생 책임져. 그 좁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죽여라, 살려라. 그것은 그들이 저에게 10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지옥보다 더한 진짜 생지옥이었습니다. 쾅, 쾅, 쾅.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김복자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자 안 갚아?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사채업자들의 고함에 세 사람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을 틀어막고 공포에 떠는 그들의 눈동자.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지만 이제는 관심조차 없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장면을 바꿔볼까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강남의 한 빌딩 옥상 정원. 저는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 서류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실장님, 아니, 이제는 김 대표님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대표님.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시겠죠? 그럼요.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카페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기 중인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는 비워두세요. 보육원 아이들이 와서 직업 교육도 받고 맘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무료 카페로 만들 생각이에요. 이름은 아빠의 정원이 좋겠네요. 탁!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흘렸던 눈물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600억 자산가가 되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명품? 외제차? 펜트하우스? 아니요. 그런 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살.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 맛이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 건물이, 이 공기가, 그리고 이 인생이 온전히 제 것이니까요.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벼랑 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벼랑 끝이 사실은 날아오를 수 있는 활주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10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저도 이렇게 날아올랐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주인공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결국 자신만의 햇살을 되찾았듯 묵묵히 버티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반전의 순간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팍팍한 현실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